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에 새식네 저희 네. 프로 앞에서. 네. 오늘도 빅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예, 맞아요. 바로 들어가야죠. 네, 오늘 토트넘 호스퍼와 이제 첼시의 경기가 있었습니다. 결과는 이제 4대1로 첼시가 승리를 거뒀는데 요 경기 보시면서 토트넘 팬들은 좀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와, 10명인데도 라인을 올려? 9명인데도 올려? 근데 이게 맞아? 누군가는 되게 재밌다. 저도 사실 보면서 되게 흥미롭게 보긴 했지만 야, 세 번째 골, 네 번째 골 실점할 때는 이거 좀 너무 많이 먹었는데 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스코어가 이제 1대2가 아닌 예. 1대3과 1대4까지 나왔기 때문에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러기도 쉽지 않습니다. 퇴장에 부상에 또 부상에 퇴장에 퇴장 이거는- 2명에 부상 2명까지 아주 코어만 예. 다 이런 상황이 좀 보였어요. 이거 거의 게임하다가도 이런 거는 안 나오잖아요. 흔히 말하는 억까 아니야 이거. 그렇죠. 예. 진짜 너무 불운한 어떤 상황이 토트넘에 좀 놓였고 근데도 전반 33분부터 후반 55분까지 10명 후반 55분부터 종료 때까지 9명 그러면서 약간 걱정된 거는 손흥민 선수가 프리타임을 뛰었고 그렇죠. 9명 경기에서의 그 프리타임 출전은 체력 수비가 더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근데 포스테코글루의 전술 운영은 끝까지 공격적이었습니다. 네. 제가 놀랐던 포인트는 오늘 비카리오는 진짜 노이어 보는 줄 알았어요. 노이어처럼 라인 올라갔을 때 다 이 스위퍼 키퍼 넓은 공간 간격 그 첼시 선수를 뒷공간 돌파하는 걸 여러 차례 예. 끊어내더라고요. 저희 지난 시즌에 WPT 할 때 그 골키퍼 할 때 비카리오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있었어요. 이제 비카리오가 엠폴리에 있다 보니까 많은 주목받지 못했는데 저도 그 WPT 때문에 막 엠폴리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진짜 잘 막는 잘해요. 거야. 잘해요. 그래서 프리미어리그 오면 어떨까 싶은데 실제로 잘 막고 있죠. 근데 전 이렇게 나와서 쓸어주는 역할까지 잘해줄 줄 몰랐어요. 만능에 가까워. 예. 그러니까 이런 스위퍼 키퍼들이 요새는 사실 이제 옵션이 아니라 필수가 됐잖아요. 약간 키퍼의 그렇죠. 발밑이 예. 되게 중요하다는 거는. 거기다 이제 볼 잡으면 빌드업도 지속해서 원래 어떤 그 토트넘 시스템을 구현을 하는 것처럼 지속적으로 시도해서 뭔가 만들어가려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손흥민 선수 꾸준하게 또 첼시 뒷공간 압박하고 계속 침투하면서 산체스 압박하고 스프린트를 계속 많이 걸어줬죠. 9명 상황에 저는 수비 포메이션이 거의 4-3-1처럼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명이 되면요. 전원 수비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데 한 5-2-1 뭐 이런 식으로 내리고 네. 그러니까. 아니면 두 줄을 극단적으로 4-4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그냥 4-4 해서 예. 그냥 어떻게든 딱 두 줄 예. 맞추는. 근데 4-3-1 그리고 4-3-1이지만 공격할 때는 4-1-3 뭐 2-3 뭐 이런 느낌처럼 예. 그런 느낌처럼 뭔가 변형되는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사뭇 좀 달랐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그 얘기했잖아요. 네. 라인 그 올리는 거 관련해가지고. 왜냐면 많은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경기였거든. 왜냐면 보통의 그런 스탠스랑 달랐으니까. 사실 음. 1대1이면 그러니까 홈이라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 무패 행진이고 홈에서 승점 1점 따야 돼. 왜냐면 지금 맨시티가 한 경기 더 치는 상황에서 1이긴 하지만 계속 우승 경쟁, 순위 경쟁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승점 1점이라도 지켜야 되는 선택이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잖아.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어차피 네. 올렸으니까. 근데 이제 5명이 돼도 이제 그렇게 할 것이다. 그럼 5명이면 경기 취소 아닙니까? 그쵸. 7명. 7명까지만 네. 있고, 네, 맞죠. 예. 필드에 7명까지. 예. 근데 이제 비유를 한 거죠. 네. 나는 어쨌든 숫자가 줄어든다고 해서 라인을 내리지 않는다. 나는 계속 네. 공격적인 운영을 할 것이다라고 했는데 뭐 결과는 챙기지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진짜 물러서지 않고 아니 그 마지막에 홈에서 홈 팬들 다 기립해가지고 졌는데도 막 박수 쳐주고 챈트해주고 분위기는 진짜 좋았어요. 이게 이제 입중계를 하시니까 현장음을 못 듣잖아요. 네네. 저는 이제 중계를 봤으니까. 근데 실점한 직후에도 그 토트넘의 응원가가 계속 이제 많이 들리더라고요. 많이 이제 환호하는 모습도 있었고. 자, 그래서요. 이거 그 얘기할 겁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9명으로 축구를 하게 됐는데 라인을 올린 거. 이거 전술적으로 성공인가? 저는 사실 결과적으로는 실패라고 봐요. 그쵸, 일단 왜- 결과는 왜 실패. 졌잖아요. 예. 그리고 이게 사실 예. 경기보다 보면 위기 상황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첼시 공격진이 진짜 전 이것도 탓하고 싶어요. 너무 결정력들이 문제예요. 잭슨 뭐 이번에 헤트트릭을 하긴 했지만 솔직히 그렇게 막 그거죠. 개운한 헤트트릭이 아니야. 우리가 보통 헤트트릭 했다 하면은 그 제가 제일 최근에 본 헤트트릭이 은키티아 셰필드전. 예. 근데 그건 은키티아 잘했어요. 그날은 그 경기는. 잘했지. 근데 잭슨 헤트트릭 그런 느낌이냐? 사실 그건 아닙니다.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본 역대 헤트트릭 중에서도 헤트트릭인데 왜 뭔가 말이 나올 뭔가 만한 별로지? 헤트트릭이야. 약간 이 느낌이거든. 야 잘해야 한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헤트트릭이었고 뭐 이번에 뭔가 비카리오가의 선방이 또 워낙 잘 내온 것도 있었지만 문전 앞에서 첼시 선수들의 판단력이 확실히 좀 아쉬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실제로 그런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이 결국 실제 실점으로 이어지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이번에 스코어가 1대4가 나왔잖아요.
더 벌어졌어도 이상하지 않았을 내용이라고 보긴 하거든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만약에 상대가 첼시가 아니야, 공격수들의 결정력 문제가 있는 팀이 아니라 리버풀이나 혼란이 있는 맨시티, 맨시티. 그래 요렇게 만났다면 이거 4대1이 아니라 계속 9명의 라인 올렸잖아요. 진짜 6대1, 7대1도 나왔을 거예요. 리버풀은 안 돼요. 누네스가. 아, 예. 예. 그래도 이제 다른 뭐 선수들이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화가 좀 나서. 좀 충격적이긴 그러니까요. 했어요. 예. 신우영. 그래서 예. 정말 이 어떤 상대가 잘하는 플레이를 막지 못했다는 점. 네. 그래서 뭔가 이 전술적인 방향성이 사실 그냥 정말 경기 대 경기로 경기를 어떤 이기기 위한 방법으로 봤을 때 사실 위험했다. 그래서 이 전술을 좀 이렇게 결과상으로 봤을 때 역시 성공이라 말하기는 좀 네.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전술적으로 결과적으로 실패했기 때문에 아쉽다라는 거고. 네. 덕현 씨도 비슷한 생각인가요, 그럼? 근데 뭐 이제 결과는 못 챙겼으니까 예.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 비겼어. 9명인데. 그러면 어쨌든 토트넘 입장에서 퇴장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부상자도 있었기 때문에 야 그래도 승점 1점 따낸 거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괜찮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실패여도 뭐 그래도 이거 자체의 스탠스는 네.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 공격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 올라가면서 음. 와 9명인데 이걸 이기려고 우리 팀이 덤벼드네? 그런 느낌까지는 충분히 좀 주지 않았나. 저도 이제 덕현이가 말한 마지막 느낌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올 시즌 굉장히 공격적이고 다이나믹한 축구를 보여줬는데 최근에 토트넘이 그랬냐? 그러지 않았잖아. 맞아요. 홈팬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9명이지만 이렇게 싸우는 느낌을 보면서도 나는 더 울컥했을 거라고 봐. 근데 그거를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의도해서 선수단과 홈팬들에게 그런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요 경기를 2골, 3골, 4골 실점했는데도 불구하고 라인을 올렸다? 저는 이거에는 그럼 꽤 많이 얻어가는 네. 것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뭐 무리뉴도 그랬고 그 이후에 콘테도 그랬고. 콘테. 누누도 그랬고 이런 감독들 보면 사실 뭐 콘테 감독 저는 딱 그 챔피언스리그 올렸었던 시즌의 경기력은 꽤 볼만했었다고 그쵸, 봐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사실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스타일이 많았단 말이죠. 음. 그러다 보니까 이런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시도가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죠. 아니 덕현이 말한 대로 덕현이는 또 이제 전북현 대표니까 닭공 축구를 봤잖아요. 그렇지. 팬들이 이기는 축구도 진짜 좋아하지만 재밌게 이기는 거 이거 미친다고 공격적으로 하는 거. 그 생각을 해요. 이게 어느 팀이냐도 중요한데 네. 토트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이번 판단은 지지받을 근거가 있었다. 음. 이게 오히려 토트넘이 아닌 제3자 입장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위기도 많고 이렇게 실점도 많았는데 왜 이 전술에 대해서 팬들은 만족을 할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의아해하실 수 있는데 토트넘의 입장에서 보잖아요. 토트넘의 그 기준만 딱 세워서 보면 그동안 팬들은 이런 적극적인 경기 운영에 갈증이 엄청 컸단 말이에요. 굉장히 목말라 있었을 거야. 목마름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스테코글루라는 감독이 이번 판단을 통해서 보여준 감독으로서의 방향성이 확고하다는 점, 그리고 우리 감독의 방향성은 우리 팬들의 지향하는 바와 보고 싶었던 경기력과 100% 일치하는 감독이야. 그거 느끼게 해줬기 때문에 이 경기의 그 어떤 방향성은 결과와 별개로 토트넘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있는 토트넘이기 때문에 포스테코글루의 이런 판단과 방향성은 자신감을 줬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솔직히 말해서 라인 내리고 수비만 했잖아요. 그래도 욕 안 먹습니다. 아 맞아요. 그래. 예. 올 시즌 지금까지 너무 잘하고 있었고. 예. 근데 이제 오히려 이런 모습이 팬들 입장에서는 좀 신선하게 다가온 거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같은 감독의 어떤 성향상 봤을 때 이 전술도 뭔가 이렇게 팬들한테 재밌게 해줘야지라는 목적이 아니고 진짜 이기려고 했던 전술이라고 생각해요. 첼시가 물론 토트넘도 득점 이후에 첼시의 압박에 고전하면서 이제 결국은 위기를 내주다가 이제 로메로 퇴장 나오고 그랬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운이 안 좋았다기보다는 전술적으로 말린 부분도 있었어요. 토트넘도. 근데 첼시도 토트넘이 압박을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모습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포스테코글루는 첼시한테 뒷공간을 열어줘도 결정력이 좀 떨어진다는 점 봤을 때 토트넘이 압박을 해서 첼시의 어떤 손흥민의 어떤 장점, 압박을 해서 높은 위치에서 역습을 하면 오히려 토트넘이 골을 넣을 확률이 늘어날 것이다.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포스테코글루는 이런 판단도 이기기 위한 판단으로 정말 확고하게 전술을 준비했을 가능성이 크고, 근데 그걸 본 팬들은 만족하죠. 이 감독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바를 확실히 알고 있구나. 요렇게 축구하려고 하는구나. 그렇죠. 우리 그럼 지지해줘야 되겠다, 이 감독. 네, 우리 홈경기 볼 때마다 정말 재밌겠구나. 포스테코글루가 이기기 위한 전술을 매번 펼치는구나. 저 그래서 이번 전술도 포스테코글루의 어떤 판단에서는 보면 이기기 위한 목적에서 전술이었다. 다만 실제로 결국 첼시가 잘하는 부분을 억제하지 못했고 위기가 많았기 때문에 역시 결과적으로 성공이 되진 않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 이 결과도 성공적이지 못했고 오늘 경기 잃은 게 좀 많습니다. 지금 메디슨과 반더벤은 부상이 의심이 되면서 아웃됐고, 로메로는 다이렉트 퇴장이었고, 맞아요. 그리고 우도기도 경고적으로 이제 경고죠. 퇴장이 됐고. 그러니까 찍는 시기는 저희가 이제 경기 끝나고 나서 바로 예. 하다 보니까 지금
수빈이 형이 얘기했었던 그 자원들 자체가 굉장히 좀 핵심적인 역할을 소화하던 자원들이라는 게 더 문제예요. 토트넘은 베스트 11 다 주전 11명은 무조건 핵심적인 자원이야. 맞아, 올 시즌 맞아. 보면 사실. 그래서 역시 그 부분에서 앞으로 이 자원들을 과연 잘 대체할 수 있을까? 아마 이번 경기를 뛴 선수들은 경기는 졌지만 예. 뭔가 공격적인 축구를 했고 아마 선수들도 홈팬들이 꽤 많이 지지하는 걸 아, 느꼈기 맞아요. 때문에 자신감을 올렸을 것 같거든요. 음. 근데 현실적으로 이 라인을 올리는 전술은 결국 발빠른 센터백이 필요한데 근데 반더벤이 어쨌든 나갔으니까. 그럼 그럼 이제 이제 나갔으니까 다이어가 나올 거고. 호이베르가 아마 그리고 나올 것 같아요. 그럴 수도 필릭스가 있겠죠. 있기는 한데 예. 2005년생이어서 너무 어리거든요. 2회 자원들은 더 그렇고 호이베르를 쓸 텐데 호이베르가 요즘에 뭐 비수마 퇴장당했을 때 미드필더 나왔을 때도 잘했고 센터백으로 나와서 오늘도 나쁘지 않았어요. 오늘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문 센터백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다이어도 그 라인 올렸을 때 리스크가 결국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봐왔으니까 또 그걸. 예. 그리고 또 하나 메디슨이 만약 부상이 길어진다? 아 그치 이 전방에서 보여주던 그런 플레이메이킹 누가 해줄 거냐. 이번 골도 메디슨이 관여돼서 나왔던 골이에요. 메디슨 때문에 상대가 한쪽으로 쏠려서 거기서 반대전을 하면서 나온 골이잖아요. 메디슨 창의성을 과연 대체할 수 있을까? 결국 정말 아쉽게도 포스테코글루도 뭔가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이제 차포가 좀 많이 떼진 듯한 앞으로의 일정에서는 현실적인 판단, 약간의 전술적인 조정이 어쩌면 필요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토트넘과 첼시의 경기 이렇게도 좀 생각할 수 있다. 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